인도가 최근 섬을 하나 개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중국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섬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석유를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인도는 최근 말라카협 인근에 위치한 그레이트 니코바르 섬에 대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약 1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이 섬을 인도양 지역의 핵심 방위 거점이자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해당 사업에는 컨테이너 항만 건설을 비롯해 발전시설, 도로망, 주거시설 등 각종 인프라 구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둘러싸고 인도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환경운동가들은 니코바르 섬 개발이 심각한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울창한 열대우림과 다양한 생태계가 보존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규모 공사가 진행될 경우 자연환경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들은 원주민 공동체의 생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면 집권 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측은 국가안보와 전략적 이익이 걸린 사업인 만큼 더 이상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이 인도양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 역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여당 인사들은 야당의 반대 목소리에 대해 국가 전략을 약화시키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으며 친중적 시각에 근거한 문제제기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가 이번에 그레이트 니코바르 섬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중동 전쟁의 영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고 비료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발생하면서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인도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특정 해상 통로에 대한 의존도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도가 주목한 곳이 바로 말라카협입니다. 말라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핵심 항로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자원과 상품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항로 길이가 짧고 운송 효율성이 높아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무역과 에너지 수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계 해상 물동량의 20%에서 40%가량이 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상으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35%도 이곳을 지나갑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수많은 선박들이 매일 이 해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구간에서 군사적 충돌이나 봉쇄, 대규모 사고가 발생한다면 국제 물류망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말라카협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 수입량의 약 90%가 이 해협을 통과하며 전체 수출의 물동량의 약 30%도 이 항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라카협의 안전과 안정적인 운영 여부가 한국 경제와 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입니다. 인도는 이러한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해 말라카협 인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협 서쪽 입구와 가까운 그레이트 니코바르 섬을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경우 인도양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주요 해상 교통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해상 물류와 에너지 수송 흐름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인도가 이 니코바르 섬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말라카협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국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운항에 차질이 생기기만 해도 중국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당장 중국은 수입 에너지의 80%와 총 무역량의 3분의 1을 말라카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니코바르 섬을 중심으로 중국 선박에 대한 통제만 해도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적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도가 왜 이렇게까지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까요? 인도는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움직임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도양 일대에서 해수 상태와 해류, 해저 지형 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과학 연구와 해양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인도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양에 대한 정보는 향후 군사작전과 잠수함 운용, 해상 감시 능력 강화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인도양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항만 투자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프리카 동부 지부티에 건설한 중국 최초의 해외 군사기지입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인도양과 홍해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 인근의 군사적 거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스리랑카의 한반토타항, 미얀마의 차옥퓨항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만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또한 인도양과 가까운 캄보디아의 레암 해군기지 개발에도 참여하면서 주변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경제협력이란 이름 아래 주요 항만과 해상 거점에 대한 접근성을 넓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도양은 인도의 에너지 수입과 무역 활동이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중국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전략적 부담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을 지켜보기만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인도양 곳곳에 거점을 늘려가고 있다면 인도 역시 자국의 유리한 위치에 대응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자산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선택한 카드가 바로 니코바르 섬 개발 사업입니다. 인도는 니코바르 섬을 통해 인도양과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주요 해상 교통로 인근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활동을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니코바르 섬 개발은 인도에게 있어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넘어 중국과의 장기적인 전략 경쟁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이러한 위험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 역시 오래전부터 말라카 해협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왔는데요.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수십 년 전부터 이른바 말라카 딜레마를 중요한 전략 과제로 인식해왔습니다. 만약 전쟁이나 국제적 분쟁으로 인해 말라카 해협의 통항이 제한될 경우 중국 경제 전체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상 및 해상 운송망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며 이 항구를 중국 서부 지역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에너지 인프라 건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와 각종 물자를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중국 내륙으로 운송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미얀마를 활용한 에너지 수송망 구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 서부 해안에서 중국 윈난성까지 연결되는 석유관과 가스관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출발한 원유와 천연가스를 미얀마를 통해 직접 중국 남서부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노선은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표적인 대체 경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된 에너지 파이프라인 사업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자원 부국들과 연결된 육상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해상 운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육상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면 국제해상 교통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중국의 1대1로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정 해상 항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원과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말라카 해협의 중요성이 크게 감소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중국의 에너지 수입과 무역 활동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코바르 섬 개발과 같은 새로운 변수는 중국 입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도양을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니코바르 섬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인도는 말라카 해협 인근에서 더욱 강력한 존재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서 결코 반가운 상황이 아닙니다. 중국 역시 인도양에서 확보한 기존 거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전단 확대와 원양해군 건설에도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도양에서 중국 해군 함정과 정보 수집함, 잠수함의 활동 빈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 역시 이에 대응해 해군 전력을 강화하고 니코바르 제도 일대의 군사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도 경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투자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고 인도 역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양 주변 국가들은 양국의 경쟁 속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쟁이 곧바로 군사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 모두 핵 보유국이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양국 모두 전면 충돌이 가져올 비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쟁은 군사기지 건설과 해군력 증강, 항만 투자, 외교적 영향력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